정치를 하면 여기 출마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참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출마 선언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해야 되는 여러 행사와 프로세스들을 압축적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출판기념회 오셨을 텐데 출판기념회 하는 게 2주도 채 안 됩니다. 출마 선언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소식이 있고 그래서 발대식을 그냥 합쳤습니다. 사실 근데 할 때마다 또 자리 좀 함께 해주십시오. 또 출판 기념회 하니까 책도 좀 사주십시오. 후원회 열었으니까 후원금도 좀 내주십시오. 매번 부탁만 드려요. 근데 그 부탁을 드리고 드릴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 속으로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가기는 가는데 저 사람이 내 얼굴이나 기억은 할까? 내가 누군지는 알고 뭐라 그러는 걸까? 누가 그냥 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일단 가는 보는데 뭐 하자고 그렇게 해서 오자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그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얼굴을 보다 보면 정치로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결혼식 하고 나면 결혼식 한 다음에 누구를 만났을 때 딱 그 사람 머리 위에 초기금 10만 원 하시고 10만 원 하시고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분은 출판기념회도 와주시고 개소식도 오셨고 그날 그 야외에서 하는 이 출마 선언식 때도 손 추운데 오셨던 분이다.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게 후보가 되면 한 분 한 분이 다 얼굴에 써집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과 그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이제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김광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많은 우리 민주주의의 대통령께서 이루고 싶었던 그 꿈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그런 세상도 만들어야 하겠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 균형 발전의 꿈들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사는 세상도 이루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 가셨던 공정한 나라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고 싶은 그 꿈들도 함께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광진이 만들고 싶은 정의력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꿈도 꼭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의력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니 우리 누구셨죠? 이명노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좀 어색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유형으로 존재해야만 단어가 등재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면 단어가 됩니다. 돈도 힘이 있으니까 금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정의가 힘이 없어요. 아무도 정의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의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김광진의 꿈은 제가 어느 해에 연말에 신문을 넘겨보다가 신문의 한쪽 구퉁이에 국립국어원이 올해의 단어로 신조어로 정의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재하는 나라. 그래서 그동안 있어 왔었던 언제나 그냥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그래서 국민들이 돈도 힘이 있고 무력도 힘이 있고 폭력도 힘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정의가 이기는 힘이고 정의력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같은 꿈을 꿔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이번에 서구울에 출마를 합니다. 서구울에 갑자기 왜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구울이 지역위원장이 없고 현역원이 탈당했으니까 나오냐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좀 억울합니다. 지역위원장이 탈당에 나가서 서구울에 출마하는 게 아니고 저희 와이프로 보면 한 20년 넘게 풍암동에 살았고 저도 신혼집부터 저는 서울에서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비서관하고 하면서 원룸살이를 했습니다만 와이프와 아이들은 풍암동 경부센트럼에 쭉 8년 9년을 살았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역위원장이 탈당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살던 동네에서 이 지역과 함께 성장했으니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구울이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 안타까움의 마음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때는 통합진보당과 연합공천을 하면서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 뒤로도 전략공천이 이루어지고 또 탈당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었는데 그러면서도 다들 이제 큰 꿈을 꾸는 정치들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지역민의 삶을 바꿔나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바꿔내는 정치,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고 제가 출판 기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광진을 상징하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가 수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억짜리의 탱크도 수천억짜리의 전투기도 김광진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00원짜리의 수통 하나. 근데 수십 년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우리 일상 곁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정치인 한 명이 우리 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서구에 밀려있는 많은 숙제들, 서구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바꿔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고 국비를 받아서 해결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많은 문제들은 시와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도 있을 거고 구와 함께 해결할 문제도 있을 겁니다. 누가 뭔 얘기하면 그건 구의원이 하는 일들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방치할 문제는 아니죠. 같이 뜻맞는 혹은 뜻이 잘 맞지 않는 시의원, 구의원이라 할지라도 같이 손잡고 문제점을 찾아서 일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실제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정무비서관은 사실은 청와대 모든 비서관실은 다 소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부서. 문화비서관은 문체부를 관장하고 교육비서관은 교육부를 담당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정무비서관은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정무비서관은 예전의 용어로 치면 어르신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요. 요즘의 방식으로 치면 일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무비서관 중에 고발 안 당하거나 감옥 안 간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역대의 정치 이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무비서관은 언제나 교도소 담당기를 걸어가는 역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뜻을 맡길 수도 있고 책임도 지어줄 수 있고 실제 누군가가 대통령이든 비서실장이든 지시하지 않아도 정무비서관이 하는 그 말이 대통령의 뜻일 거라고 사람들이 어림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깁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팔아서 이런저런 어르신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경계선상에 서 있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또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전국 부처를 설득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현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37살의 김광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맡기신 겁니다. 한번 해봐. 새 시대를 새로운 사고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였습니다. 역으로 요즘 제가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 만나면 그 말씀해요. 아니 뭐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도 고발당하고 뭐하고 있는 판에 정무비서관이 아직까지도 고발 안 당하고 있으면 일 얼마나 안 했으면 고발도 안 당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일이 되게 해왔습니다만 그 정도를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김광진이 정무비서관이 할 때 일이 안 됐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과 정도를 걸어가면서도 일은 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되게 깝깝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좀 합의해 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범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명노 위원장 예결위원장 하실 때 지금은 선대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예결위원장 할 때는 아유 저 부시장이 혹은 속으로 저 형이 좀 적당히 좀 내 얼굴 봐서도 좀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렇게까지 깐깐하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 자리를 맡으면 시의 입장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그 상황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타협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제가 조금씩은 마음의 상처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기존의 관행과 조금은 틀어지는 방식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지나고 보시면 그래 그 방식이 옳았던 일이겠구나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일들을 맡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사권자로서 문재인 강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임명했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 한 명이 아니고 서구의 14만 명의 시민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사권을 실제 수행할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한 분 한 분이 김광진이 되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진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김광진이 어떤 자리를 가는 것을 위해서 선거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광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여러분 각자의 꿈, 김광진을 통해서 함께 만들고 싶은 서구의 미래, 김광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광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의, 이걸 김광진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가 날마다 국회로 출근을 못하니까 저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김광진을 통해 이 꿈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으시다면 마지막까지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구에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가 들어서고 1년 반 동안 감동을 주시는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시장 들어오고 1년 반 동안 사실은 지난 한 1년 정도는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것에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서구도 밀린 숙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단은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구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동네별로 주차장 문제도 있을 거고 하수관거 왜 우리 동네는 빨리 안 되냐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왜 우리 동네는 체육시설들이 좀 갖춰주지 않느냐 없애버린 서구 테니스장 언제 만들어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동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염주체육관과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는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 공간에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내서 한 2, 3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한번 스포테인먼트 타운을 만들어 볼 방법은 없을까. 그 일을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광주시에 있으면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남방지터에 현대백화점 들어오는 문제, 신세계백화점의 협상, 스타필드가 만들어진 어등산의 저 문제, 제가 3자 협의체의 시의 대표자가 돼서 타 협상을 담당했었고 그 대기업들과 협상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이 공간 이제 롯데와 협상을 잘 이끌어내서 민간 투자와 함께 시의 돈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서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내겠습니다. 가끔 요즘 길거리에 보시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게 예산이 섰다 이런 현수막 동네에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트앤사이언스 파크가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포시학을 하면서 보니까 광주시만 유일하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어린이회관이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우리만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회관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승암공원을 부지로 198억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어린이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저 공간이 만들어질 건데요. 제 전공 분야가 광주시장님 설득해서 시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대기업들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저 공간을 이미 이제 200억 정도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확보됐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곳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면 카카오랜드를 겸한 아이들을 위한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풍암호수공원과 염주체육관의 스포테인먼트 타운 그리고 그 앞에 아트앤사이언스 파크까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할 건데요. 그 꿈을 이뤄내려면 여러분이 꼭 이번 선거에서 김광진을 찍어주셔야 됩니다.